요즘 갑자기 저기 이범주 교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잠깐 얘기 좀 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int m,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한, 방금 언급된 첫 번째가 int m이죠. 7번 과정. 저게 전역이란다. 저 광역 인터럽트 마스크 비트예요. 그래서 그게 여기 int m이라고 화면에 제가 이미 해놨는데 그 st1이라는 상태 레지스터에 있고요. 0번 빌트에 할당되어 있고 0이면은 광역 인터럽트 허용, 1번이면 인터럽트 디세이블. 굉장히 강력한 비트죠. 얘를 끄면 어떠한 페리페럴이 설정되어 있건 어떠한 인터럽트 설정이 되어 있건 간에 인터럽트가 안 걸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어할 때 쓰고요. 이 ST1이라는 레지스터는 대충 눈치챘겠지만 이게 CPU 레지스터예요. 그래서 얘는 컨트롤 C2에서 어디서 찾냐면 요거 여기 지금 찾아놨는데 제가 이거 넘겼네요. 또 여기 보시면 DSP CPUN Instruction Set 이라는 요 TRM에서 ST1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몇 가지 레지스터가 나오죠. 여기 눈에 보이시는 얘네들, 요 레지스터는 CPU의 자원이죠. CPU의 재산. CPU 내부에 고유하게 있는 애들. 그래서 여기를 링크를 걸면 이렇게 이게 ST1이고 좀 더 밑으로 가면 밑으로 가면 없나? 여기 페이지가 몇이야? 41페이지에 41페이지에 ST1이란 레지스터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첫 번째 비트가 int m이다.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나중에 설명이 되겠지만 뭐 vmap이라는 것도 있고 allow라는 것도 있고 뭐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또 이게 또 한 번씩 언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int m st1이란 CPU 레지스터에 int m이란 비트가 광역 레지스터 제어를 한다.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광역 인터럽트 광역을 왜 넣었을까요? 광역이란 글자가 어울리진 않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저런 말을 써놨지 줬다가 여튼간에 아까 이제 설명했던 저거 거시기 저기 IR, IFR 레지스터들이고요. 아니 IR, IFR 설명했지? 잠깐만 IR, IFR 요 두 개. 네. 레지스터는 사실 16비트인데 우리가 잘 안 쓰는 상위 14번, 15번 비트를 제외하고 총 14개, int 1부터 int 14까지 14개가 있고요. 있습니다. 하고 참고로 여기 IR, IFR은 그 PIE 벡터랑 관련된 이거 거짓말할 뻔했다. 1번부터 12번까지만 여기 1번부터 12번까지만 PIE랑 관련된 거고 요 13, 14는 PIE랑 관련 없는 그냥 non muxed interrupt예요.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총 14개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PIE, IFR, PIE, IER 레지스터가 있고 각각 12개씩 있습니다. 12개씩 되어 있고요. 각각 레지스터는 16비트예요. 16비트인데 현재는 2833은 대체적으로 8개씩 할당돼 있어요. 8개씩 돼 있고 향후에 확장이 되면 16비트를 다 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현재는 96개거든요. 이 PI를 확장하면 96개의 인터럽트가 처리되는데
얘가 최대로 확장되면 192개까지 확장이 되는 거죠. 2배가 늘어나니까. 여튼 간에 96개에서 딱 2배가 되면은 192개까지 늘어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터럽트 소스를 보죠. 이제 아까 전에는 CPU에 있는 뭐 인터럽트 제어기랑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그 PIEIFR 인터럽트 플래그를 키는 소스들, 인터럽트 소스에 대한 얘기죠. 이제는 자, 우선은 1번부터 12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 96개 이렇게 다양한 페리페럴로부터 인터럽트 소스를 받습니다. 뭐 이게 지금 이렇게 온다는 얘기고, 그리고 와치독, 요건 시스템 앤 컨트롤에 있는 거예요. 와치독이란 기능이 있는데 이것도 워크 인트라는 인터럽트가 PIE로 온다. 그 다음에 xint1, xint2, 그리고 요 다음 페이지에 xint7까지 총 7개에 해당하는 그 외부 핀을 이용한 인터럽트가 가능해요. 아주 강력한 기능이죠. 그러니까 일반 IO 핀을 인터럽트 소스로 쓸 수가 있어요. 걔가 이렇게 0에서 1로 바뀐다든가 이렇게 되면 인터럽트가 되는 거죠. 뭐 저는 뭐 이 기능을 많이 써본 적은 많이가 아니라 써본 적이 없죠. 써본 적은 없고, 이거를 좀 강력하게 쓰시는 분은 이거를 PIE가 아니라 이렇게 NMI 쪽으로 돌려서요. 아주 우선순위가 높고 하드 리얼 타임으로 동작 가능한 인터럽트로 쓰시는 분은 봤어요. 그래서 외부 GPIO 핀 하나를 PIE를 통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거 통하는 것도 시간 제한이니까 아예 그냥 NMI로 연결해 버려서 NMI가 우선순위가 아주 높아요. 뭐 1등은 아니고 2등인가 3등 정도 해요. 굉장히 높거든요. PIE보다는 월등히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월등히 해서 어떤 인터럽트보다도 먼저 걸려요. 우선순위가 높아서. 그래서 아주 강력한 하드 리얼 타임을 구현할 때 써요. 뭐 리얼타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28335가 리얼타임용 DSP죠. 근데 리얼타임은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하드 리얼타임이 있고 소프트 리얼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하드 리얼타임은 무조건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구조예요. 발생하도록 어떤 하드웨어나 프로그램이 구축되는 걸 말하고요. 소프트 리얼타임은 뭐 아까 잠깐 그 중첩 인터럽트 얘기했잖아요. 이게 인터럽트가 걸리긴 하는데 내 인터럽트가 다른 인터럽트한테 우선순위에 밀려서 약간 늦게 실행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인터럽트가 돼야 되는데 이미 실행되는 인터럽트가 있다. 그러면은 인터럽트가 딜레이가 되죠. 그래서 거의 실시간으로 움직입니다만 상황에 맞춰서 약간 유도리가 있는 인터럽트들을 소프트 리얼타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시면 원래는 넌 마스크 인터럽트 기준으로 총 32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요 12개가 PIE를 쓴다. 그리고 여기 화면에 없는 것도 엄청 많아요. 여기 지금 우리가 주로 쓰는 것만 표기해 놓은 거라서 여기 안 보이는데, 여기에 위아래에 또 뭔가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넌 마스크 인터럽트, 이렇게 순수 인터럽트가 총 32개 이고 32개 중 12개가 PIE로 확장돼서 96개로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런 거 다 합치면 총 128개 이다. 근데 메모리 공간은 256개이므로 언젠가 미래에
128개가 256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일단 그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되고, 뭐 앞장 설명의 연장선인데, 그 X인트는 1번부터 7번까지 총 7개가 있고요. 예, 이것도 뭐 외부 먹스 GPIO 핀 이용해서 PI로 인터럽트 처리하는 거예요. 뭐 GPIO가 뭐니?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General Purpose Input Output 핀입니다. 28335에 달린 물리적 핀을 GPIO라고 하고요. GPIO 핀은 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일반 입출력 핀으로도 쓸 수도 있고 특수한 기능으로도 쓸 수 있고 다양하게 써요. 대표적으로 지금 화면에 있는 게 그런 핀을 어떤 인터럽트 소스로 쓰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PI 벡터 테이블인데요. 벡터 테이블은 128개예요. 여기 벡터 ID라고 되어 있는 0번부터 127번까지 128개인데 그 자료 중에 두 페이지만 화면에 표시했고요. 그 왼쪽에서 보면 벡터 ID 0번부터 31번이 그 넌 마스크 인터럽트고, 그 중에 M1부터 M1이란다. 인트 1부터 인트 14까지 또 실수했네. 인트 12까지가 우리가 PIE로 확장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자료 보시면 PIE 그룹 1에 인트 1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 PIE 그룹 6 인트 6, PIE 그룹 3 인트 3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넌 먹스드 인터럽트 보면 사실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요. 뭐 데이터 로그, RTS 인트, EMU 인트 뭐 이런 거 모르잖아요. 저도 뭐 이런 거 쓰는 게 어떤 식으로 인터럽트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안 쓰는 인터럽트가 굉장히 많고요. 주로 쓰는 건 이 파란색 박스에 있는 거예요. 박스에 있는 거고, 지금 이게 표가 좀 가려져 있긴 한데 이 인터럽트가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다시 언급되니까.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건 단연 코 리셋입니다. 네, 컴퓨터 리셋 누르면 꺼졌다 켜지잖아요. 그거는 엄청 강력한 리셋이죠. 프로그램으로 막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하고요. 그 다음에 EMU 인트가 그 다음으로 세고 NMI가 그 다음인가? 순서가 있어요. 나중에 나오니까 따로 설명해 드릴게요. 요 화면에 요 자료도 역시 컨트롤 슈트에 시스템 컨트롤 앤 인터럽트라는 그 자료에 있으니까 한번 컨트롤 슈트 찾아보세요. 이렇게 좀 찾는 것도 습관화 돼야 돼요. 이거 제가 지금은 뭐 세미나 한다고 이렇게 만들어서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엔 자료는 자기가 스스로 찾아봐야 됩니다. 그럼 인터럽트는 어떤 순서로 실행이 되는가? 뭐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우선 페리페럴에서 인터럽트가 먼저 요청이 되겠죠. 플래그를 통해서. 그래서 PIEIFR에 기입을 합니다. 0에서 1로. 걔가 되면 PIEIER이 1인지를 확인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플래그가 켜진다고 인터럽트가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플래그가 켜지면 그 해당 플래그의 인터럽트 이네이블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요. PIE 인터럽트에 한해서 PIE 에크라고 하는 요 그 레지스터가 1로 바뀌어요. 자동으로. 당연히 그럼 뭐냐,
처음에는 0이어야죠. 0. 근데 인터럽트가 한번 생기면 1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동일 인터럽트가 생기거나 동일 그룹에서 인터럽트가 생기면 에크가 0으로 될 때까지 그 중복이나 인터럽트가 네스티드가 안 돼요. 중첩이 안 돼요. 이게 PI만 그렇습니다. 기억하고 계시고요. 걔가 이제 거기까지 걸리면 그 PI 그룹에 해당하는 인터럽트 신호가 CPU에 전달이 되고 그게 IFR을 1로 만들고 그 해당 IFR 비트에 IER 레지스터가 1이라면 광역 인터럽트가 0인지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CPU가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이제 과정을 시작하게 되죠. 그 인터럽트는 아시다시피 어떤 메인 오퍼레이션 하다가 인터럽트라고 하는 특수한 서브 오퍼레이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럽트가 끝나면 다시 복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현재 내가 하고 있던 일들을 잠시 어디다가 저장해 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인터럽트 처리하고 끝나면 다시 복귀해야 되고.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자원들을 저장하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IFR, IER, intm, eallow 뭐 이런 것들 제어해주고 가장 중요한 게 컨택트 세이브라는 걸 합니다. 이 컨택트가 뭐냐면 인터럽트 복귀를 위해 필요한 기본 정보들, 뭐 대표적으로 PC, 프로그램 카운터, IP, 인스트럭션 포인터 뭐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저장돼요. 왜냐면은 인터럽트가 끝나면 다음번에 복귀할 명령어의 주소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건 기본적으로 컨택트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변수들, CPU 레지스터들, 정확하게는 CPU가 연산으로 사용하거나 연산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CPU 레지스터들이 보통은 컨택트이고요. 그거를 자동으로 저장합니다. 저장하는 거는 스택에다가 저장해요. 보통 C 언어기 때문에 스택에다가 저장해 놓고 인터럽트가 실행이 되죠. 자, 걔네들이 되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IFR이 초기화가 되고요. IFR이 초기화가 됩니다. 되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점프를 해요. 점프하면은 인터럽트 서비스가 실행이 되고요. 하고 그 서비스가 끝나면 끝날 때 할 수도 있고 뭐 시작하기 전에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중첩 인터럽트를 허용하냐 안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이제 뭐 그거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 에크를 초기화를 해요. 이 PI 에크는 레지스터를 0으로 초기화하려면 1을 써야 됩니다. 1. 아주 특수한데 1이라는 데이터를 쓰면 그제서야 0으로 초기화돼요. 유념하시고요. 그 초기화가 되면은 이제 아까 설명한 대로 다시 플래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거고 인터럽트 다시 하고 intm 하고 여기 한 가지가 있는데요. 컨택트 세이브가 다시 리빌드 돼요. 이거 그 말을 왜 안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컨택트 세이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복귀를 해야 됩니다. 돌아가기 전에. 그 말이 좀 없는데 여튼간에 하고 여기 intm 0고 intm 1인데 intm이 1이면은 글로벌 인터럽트 디세이블 0이면 이네이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터럽트가 생기면요 다른 인터럽트는 기본적으로 막는 거죠. 코드상으로.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 하나 놓쳤네요. 에크를 미리 지워도 중첩 인터럽트를 허용하려면 그 전역이라는데 광역 인터럽트도 별도로 0으로 초기화를 해줘야 됐네요. 사람이.
그죠? 이제 이 중첩 인터럽트를 잘 안 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놓치는 게 있네요. 뭐 여튼간에 쓰는 분들은 조심하시고요. 연구실에 있는 인터럽트 코드는 중첩 인터럽트 안 써요. 하니까 인터럽트가 실행되면 다른 인터럽트는 기본적으로 다 막힙니다. 이게 광역 인터럽트 비트인 intm을 다 막아버리니까. 우선은 그렇다는 거고, 넘겨서, 그래서 인터럽트는 쭉 처리돼요. 이렇게 스텝 1부터 읽어보면 뭐 페리페럴과 익스터널 인터럽트가 PI 그룹에 인터럽트를 생성을 한다. 그러면은 PI 그룹의 대표 인터럽트가 활성화가 되고, 그게 PIE IFR 레지스터에 플래그 비트를 저장한다. 그러면 그게 이제 PIE IER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하고 에크가 0이라면 결과적으로 IFR을 다시 1로 한다. PI 에크는 앞서 설명해 드렸지만 초기에는 0이고요. 단 한 번이라도 실행이 되면 인터럽트 루틴에서 PI 에크를 초기화하기 전까지 1이에요. 그래서 중복 인터럽트 금지, 중첩 인터럽트 금지 상태가 되죠. 여튼간에 스텝 5가 돼가지고 IFR 1이 되면 스텝 6에서 IER이 1인지 확인하고, 그리고 광역 인터럽트 비트인 intm이 0이라면 스텝 7부터는 이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실행이 돼요. 그러면은 인터럽트가 끝나면 다시 원래 하던 일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되돌아가기 위한 몇 가지 정보들을 컨텍트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스택에다 저장하고 광역 인터럽트 광역 인터럽트 막고 하고, 이 얼라우는 뭐냐면요, 그 레지스터 보호하는 기능인데, 저게 지금 레지스터 보호 기능을 아마 활성화하는 건가? 또 찾아봐야겠네요. 이 얼라우가 제로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얼라우 바로 옆에 있었네. 제가 아까 저거 비트 유념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보면은 셋이 되면 에뮬레이션이나 프로텍티드 레지스터에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디스라는 명령으로 클리어가 된다는데, 되면은 금지예요, 금지. 그래서 이 얼라우를 하면은 1, 이 디스를 하면은 0이 돼가지고요. 여하튼간에 얘가 1이면은 이제 보호가 필요한 레지스터가 접근이 되고, 0이면 프로텍션이 걸려서 그게 억세스가 안 돼요.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냐면, 인터럽트가 걸리면 이 얼라우를 클리어 함으로써 프로텍션 레지스터나 프로텍션 메모리 공간을 함부로 훼손시키는 거를 방지하게 되죠. 그런 동작들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스텝 8이 되면, 8에서는 되돌아갈 준비도 되고 그런 레지스터 기능을 어떻게 할지도 설정이 되었으므로 드디어 PIE 벡터 맵에서 발생한 인터럽트의 주소를 읽어와서 실행을 하죠. 여기서 궁금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발생한 인터럽트 주소를 어떻게 가져오는지는 이미 하드웨어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어디서 설명이 됐냐면, 여기 보면 벡터 아이디 0번부터 쭉 숫자 적혀 있죠. 이게 지금 배치된 순서인데, 이거는 순서는 못 바꿔요. 순서는 이미 하드웨어적으로 고정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PI 그룹 1에 .1이 실행됐다고 하죠. 그러면 이게 시퀀스 1 인트인데 ADC 인터럽트예요. 얘가
0x0000 0D40 번지에 에서 무조건 실행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저 번지에 있는 등록된 함수 주소를 갖고 와서 글로 점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럽트가 실행되는 위치, 그러니까 인터럽트를 실행할, 말을 잘못했네요. 실행될 인터럽트 함수의 주소는 이미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실행하면 됩니다. 예, 실행하면 되고, 뭐 이제 그게 되면은 이제 뭐 처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에크를 지운다든가 뭐 플래그 레지스터는 지워져 있을 테니까, 예, 뭐 그런 것들을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중첩 인터럽트 뭐 이런 것들이 허용이 됩니다. 네, 이렇게 처리 순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터럽트 레지스터도 설명드렸고, 인터럽트 처리되는 순서도 설명드렸고, 그럼 인터럽트 벡터, 인터럽트가 실행되면 벡터를 가져온다는데 벡터는 어디에 있느냐, 그거에 대한 얘기를 설명할게요. 우선 기본적인 초기 위치는 비이론 벡터라고 해서 하단부에 테이블 110에 있는 0x3ffffc0부터 0x3ffff까지의 위치에 있어요. 롬이기 때문에 공장 초기화된 위치거든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없고 3ffc0 되면은요, 기본적으로 init부트라는 함수로 점프를 해요. 여기 뭐 벡터 주소라고 하는데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하드웨어 리셋 걸리면 3ffc0 갔다가 바로 부트 메모리 영역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init부트 실행해가지고 init부트에서 이제 플래시로 가냐 램으로 가냐 결정되는 거고, 보통 우리가 램으로 가건 혹은 또 플래시 가건 마찬가지지만 가면 오른쪽에 보이는 그 ENPIE라는 이 비트를 0에서 1로 바꿈으로써 우리는 PI 메모리 맵 0x000D00부터 256바이트인 0x000DFF까지의 램 영역을 PI 벡터 맵으로 쓰게 되는 거죠. 이 메모리 공간은 CPU에서는 램이에요. 컨트롤 Shift 가서 메모리 맵은 데이터 매뉴얼 DM 자료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6번 챕터에 디테일드 디스크립션의 인터럽트가 아니라 메모리 맵을 보시면, 자, 이게 전체 28335의 메모리 맵인데 잘 보시면 PI 벡터는 어디에 할당되어 있냐면 28335 이 내부에 데이터 스페이스 램 공간에 할당되어 있어요. 여기 좀 화면에, 여기 제가 화면에 강조하고 있는 여기 부분, 여기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공간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음 궁극 설명하면 램이다 보니까 C 언어로 마음대로 데이터 쓰듯이 쓸 수 있어요. 뭐 상세한 설명하면 이제 좀 약간 시간이 더 길어질 테니, 이 PI 벡터 테이블이라고 한 여기 변수가 이미 데스티네이션의 약자고 바이어틸로 되어 있죠. 요게 그 방금 설명해드린 0x00D00의 데이터 섹션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 매핑 되어 있는 거죠. 잡혀 있고 거기다가 PI 벡터 테이블 init이라는 초기값 주소값을 갖고 와서 이렇게 램에다가 데이터를 쓰듯이 기입을 해서 초기화를 합니다. 그러면은 PI 벡터 맵이 초기화가 돼가지고요, 인터럽트를 처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때 여기 있는 ENPIE를 1로 바꿈으로써
본격적으로 벡터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왼쪽 창은 보면 여기 지금 창이 두 개가 떠 있잖아요. 이게 요거 초기화 먼저 하고 여기 이렇게 초기화해요, 순서가. 그래서 왼쪽에는 ENPI가 0으로 돼서요, 인터럽트 안 쓴다, 안 쓴다, 초기화 전이니까 안 쓰고, PIE IER 레지스터나 PIE IFR 레지스터를 0으로 초기화하는, 그러니까 초기화 함수예요. 그래서 이때는 꺼놨다가 벡터가 초기화 되면 초기화 다 끝나고 여기서 이네이블 하는 거죠. 뭐 이런 내용들이고, 좀 더 설명할까요? 좀 더 CCS 가지고. 자, 여기서 보면 PI 벡터 이거 뭐야? 컨트롤 키 누르고 이거 누르시면 이렇게 PI 벡터.c 라는 소스로 가는데, 여기에 보면 컨스탄트 스트럭처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상수 구조체죠. 상수 구조체. 컨스탄트 붙었으니까. 그래서 컨스탄트 상수 스트럭처 구조체, PI 벡터 테이블은 구조체형 지정자, PI 벡터 테이블 이닛은 상수 구조체, 구조체 상수 이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구조체 상수 이름 이고, 여기에는 뭐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뭐냐면 디폴트 ISR에 등록된 기본 함수들인 거죠. 기본 함수들은 앞서 설명해 드렸, 이게 나중에 나오나? 네, 설명하겠지만, TI에서 초기화용 함수로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있는 걸 쓰라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거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PI 벡터를 초기화하기 위한 그냥 기본 함수 동작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렇고, 내가 뭔가 설명을 하나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빼먹은 게 있나요? 함수 구조에 대한 설명이 왠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설명하다 보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PI 벡터를 활성화를 한다, 초기화와 활성화를 한다, 그러니까 얘기고, 아까 컨트롤 C2에서 보면 실제 PI 벡터 어디 갔어? 컨트롤 초기화는 이렇게 그냥 레지스터랑 플래그랑 PI 쓰지 않는 걸로 설정해 놓는 코드일 뿐이고, 중요한 거는 여기 IER, IFR 초기화하고 int PI 벡터 테이블 와서 방금 PI 벡터 테이블 int는 상수 구조체 이게 구조체 상수를 선언해 놓은 거다. 왜? 디폴트 인터럽트 함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변수란다 또. 디폴트 인터럽트 함수들로 구성된 구조체 상수를 만든 거다. 그거를 마치 어디 갔어? 여기서 변수 초기값처럼 쓰고 있는 거고, PI 벡터 테이블은 어디냐면, 요 메모리 맵은 요 변수는 그 메모리 맵에 페리페럴이라고 하면, 메모리 맵에 배치된 특정 고정 위치의 메모리이기 때문에 씌워넣어야 함부로 얘는 이동하지 마, 네 마음대로 내가 따로 선언할게. 그래서 데이터 섹션으로 PI 테이블 파일이라는 걸로 선언해 놨고, 얘를 cmd 가서 헤더 넌 바이오스에 보면 여기에 PI 컨트롤 레그 파일
내가 여기 설명했나? 네. ti 테이블 파일이 있고 pi 여기 있네요. pi 테이블 파일이 여기에 있고 요거는 pi 벡터라고 하는 변수 섹션 이름 어디 갔어? 여기 0x00d00에 할당을 해라 라고 지금 열심히 언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얘가 궁극적으로 뭐냐면 구조체 상수를 초기화 만들어 놓고 그걸로 실제 메모리 맵에 있는 pi 벡터 테이블을 초기화하고 있다. 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선순위 설명이네요. 네, 실제 해서 pi 벡터 테이블이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가 프라이어리티를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인터럽트 간의 우선순위 결정은 이 배치랑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아까 전에 이게 그러니까 요 배치가 우선순위인지 알았어요. 대체적으로 맞는데 항상 그렇지 않아요. 제일 높은 건 NMI 리셋. 그 다음에 EMU 인터럽트 NMI. NMI가 3등이네요. NMI가 3등이고 우리가 쓰지 않는 RTS OS 있고 그 다음은 NMI에서 우리가 안 쓰는 거 무시하면 RTOS나 EMU를 제외하면 NMI 다음에 int1부터 int14까지 차례대로 우선순위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 그렇고요.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int1 이것도 그 얘기 나오네요. 그 PI 그룹의 우선순위인데 자 NMI 제외하면 여하튼간에 int1부터 int14까지가 우리가 주로 인베디드 용으로 쓰는 인터럽트잖아요. 그러면은 int1의 예를 보면 int1은 PI 그룹 1을 대표하는 인터럽트고 PI 그룹 1은 총 8개의 인터럽트 소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까지는 동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가 같아요. 같은데 같은 것들끼리 인터럽트가 생기는 경우에 우선순위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또 여기서 PI 그룹 우선순위라는 게 여기 있어서 숫자가 작을수록 우선순위가 높고 낮을수록 숫자가 클수록 낮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인터럽트가 동시자발적으로 생겨도 우선순위가 높은 즉 그 그룹 내에서 비트가 LSB에 있는 그러니까 낮은 쪽에 있는 인터럽트들이 우선순위를 높게 가져갑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럽트 예제가요. 그 EPWM 타이머 인터럽트잖아요. 그래서 EPWM 타이머 인터럽트를 설명하는 것도 넣어봤어요. 우선은 인터럽트라는데 PI 그룹 2와 PI 그룹 3에 EPWM 인터럽트 관련된 게 있는데요.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건 이 트립 인터럽트예요. PI에는 트립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얘네들이 아주 긴급하게 신호가 들어오면 제 기억이 맞다면 트립이 하이에서 로우로 바뀔 때 로우에서 하이로 바뀌는 이런 거 안 돼요. 하이에서 로우로 바뀔 때 트립 인터럽트가 걸리도록 설계할 수가 있는데 걔네들 인터럽트가 PI 밑에 있는 그룹 3보다 훨씬 높아요. 기억하고 계십시오. 나중에 트립 인터럽트 쓰면 중요한 개념이죠. 하고 밑에 있는 얘네 인터럽트는 뭐냐면
EPWM 인터럽트 1번부터 6번까지 그 각 PWM 인터럽트가 가지고 있는 그 카운터 타이머 인터럽트예요. 그래서 주기를 설정하는 인터럽트고요. 이거를 우리가 주로 쓰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그룹에서 봤을 때 숫자가 작을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만약에 PWM으로 제어하는 어떤 신호의 우선이 있다면 1번에다가 배치하는 게 제일 좋죠. 1번의 우선순위가 제일 높으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연구실 코드를 보시면 대부분의 중요 PWM 인터럽트들은 이 PWM1부터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쪽에 배치되고 우선순위가 낮은 애들은 이렇게 4, 5, 6 쪽에 밀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저기 따로 컨트롤 시트에서 보여드렸는데 이 8335 그 온칩 메모리 공간에 램으로 PI 벡터가 할당되어 있다. 이렇게 주소 위치도 한번 확인하시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PI 벡터를 이네이블 하기 전에는 요 밑에 있는 0x3f ffc0에 배치되어 있다. 참고하시면 돼요. 뭐 이제 또 약간의 옛날에 했던 거 기억을 되살리면 리셋이 걸리면 3ffc0으로 점프한다고 했죠. C0인가 F인가 기억이 안 나네. 여튼간에 여기 점프했다가요, 이 위에 있는 부트롬이라는 곳으로 점프해서 거기서 init부트라는 함수를 실행하죠. 뭐 그런 것도 한번 옛날 것도 기억도 해보시고. 그렇고요. 팁으로 나왔네요. 방금 설명한 그런 메모리 맵 구조는 28335가 하버드 아키텍처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메모리와 페리페럴들이 똑같은 메모리, 그러니까 같은 메모리 공간에 배치된 메모리 맵드 방식이라서 그래요. 저희가 CPU 공부할 때, 제가 인텔 CPU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인텔은 폰노이만 구조고, 메모리용 공간과 IO 공간이 아예 분리되어 있어요. 명령어도 다르고. 그리고 그러니까 명령어와 데이터, 프로그램과 데이터가 한 메모리 공간에 한 개의 버스에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서 동시에 실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명령어 한번 가져오고 데이터 한번 가져오고 데이터 계산하고 데이터 쓰고 이 동작이 순차적이거든요. 근데 하버드 아키텍처, 우리 28335가 채택한 하버드 아키텍처는 프로그램이랑 데이터 버스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봐도 보면 이렇게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어느 쪽이든 간에 모두 다 억세스가 되는 애들은 이렇게 좌우가 뚫려 있어요. 이렇게 뽕하고 뚫려 있죠. 그래서 뭐냐면 램은 데이터용으로 쓸 수도 있고 프로그램 공간으로도 쓸 수도 있고 이런 특성 때문에 우리가 JTAG 에뮬레이터 연결해서 쓸 때 그 램 링크, 램 다운로드 모드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 있는 PI 벡터 맵이랑 페리페럴 플레임 0, 1에 있는 뭐 제어 레지스터들은 데이터 공간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네들은 램 혹은 레지스터이지만 명확하게 데이터 공간에 한정하고 있는 거죠. 저기에는 명령어가 안 들어간다. 자, 뭐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설명이 났네요. 그래서 아까 그 구조체 상수를 선언해 놨잖아요. 그게 지금 왼편 여기 컨스탄트 스트럭처에 선언돼 있는데요. 어떤 변수든 간에 저 컨스탄트 지시어가 붙어 있으면 쟤는 초기화된 변수도가 아니라 뭐 상수예요. 상수, 숫자 그냥. 그래서 나중에
컴파일하고 링크되면 어디에 저장되냐면 플래시에 저장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완전히 얘네들 값은 내가 쟤네들을 수정해서 쓰겠다 이런 일말의 의지나 생각이 없어. 얘는 그냥 PI 벡터 테이블을 초기화하기 위한 상수값이에요. 우리가 int a는 0, 그 0에 해당하는 거죠. 하고 여기에서 설정된 인터럽트들은 이미 디폴트 isr.c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하고 있는 기본적인 동작들도 에뮬레이터가 정지되고 무한 루프가 도는 아주 그냥 인터럽트랑 관계없는 동작들을 하고요. 그 PI 벡터 인터럽트잖아요. 근데 원래 에크를 원래 꺼야 되는데 애당초 쓸 계획이 아니니까 얘네 쓰려고 한 게 아니라 초기화용이다 보니까 에크도 초기화도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에뮬레이터 정지하고 무한 루프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얘는 초기화다, 초기화용이다 하시면 되고, 여기서 설명할 만한 게 인터럽트? 요 인터럽트 지시어는 표준 C언어 문법 아니에요. 표준 C언어 문법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걸 할당해 놓으면 이 함수는 인터럽트와 관련된 내부적 동작을 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플래그를 지운다든가 뭐 리턴이 일반 리턴이 아니라 i 리턴이라는 별도의 복귀 명령어가 있어서 그 아까 인터럽트 과정에서 설명한 컨텍츠라는 내용을 다시 복구를 하죠. 그게 틀려요. 그래서 형태는 함수지만 그 복귀, 그러니까 원래 실행됐던 곳으로 복귀를 한다는 그 특수한 그 특성 때문에 그 리턴이 아니라 i 리턴, 인터럽트용 리턴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인터럽트란 지시어로 저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좀 설명을 했네요. 뭐 굳이 읽어보자면 PI 벡터 테이블 인릿은 TI에서 기본 제공하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함수들을 사용하며, 그쵸? 사용하고 있죠. 사용자가 안 만들어도 얼마나 편해요. 함수 주소값들로 초기화된 구조체 변수이다. 그죠? 뭐 설명을 얼마나 어떻게 고급지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모든 함수의 함수 이름은요 주소값이에요. 그 함수가 실행되는 명령어가 처음 등장하는 주소값을 나타내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원래 어셈블러 입장에서는요 매크로 기능 같은 게 아니라면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이 그 라벨이거든요. 그 라벨하고 마침표 콜론, 콜론인가 점 두 개 있는 거, 그게 라벨, 그 시어네드 문법이 있어요. 라벨이라고. 그 라벨이거든요. 그래서 그 라벨을 콜 라벨하면 그 라벨로 함수를 호출해요. 그래서 그 함수 이름이라는 게 라벨이랑 같은 거고요. 라벨은 곧 그 라벨이 위치한 곳의 주소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어셈블러 모르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강좌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한번 설명했기 때문에, 함수의 이름은 라벨과 동급. 근데 라벨이 뭐냐? 그 라벨이 있는 곳의 주소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이제 함수면 C언어 레벨이니까 그냥 고급지게 함수의 주소가 되는 거죠. 어셈블러에는 함수의 주소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라벨 주소값이지. 여튼간에 함수 이름 자체가 주소라는 건 명백하고요. 우리가 지금 포인터나 C언어 강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함수 포인터 같은 거를 쓰시게 될 건데, 함수 포인터가 바로 함수의 이름을 주소값으로 써요. 주소 초기값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법들도 C언어에 있기 때문에 함수의 이름이 곧 주소다. 그리고 그게 아주 넓게 보면 그냥 주소 데이터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소 데이터니까
32비트 어드레스 공간이면 32비트 어드레스 값을 갖고 있고 28335는 3메가 워드 3메가 영역이죠. 그러니까 22비트. 그래서 얘가 아마 저는 예상컨대 저기 왼쪽에 보이는 이 등록된 얘네 함수 이름들은 모두 22비트 기준으로 22비트를 썼을 리는 없으니까. 왜냐면 C 언어 변수에 22비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보다 큰 32비트 크기의 데이터일 거라고 생각해요. 풀 주소, 풀 주소를 나타내는 22비트 데이터를 포함하는 32비트급 데이터다 라고 추정입니다. 추정하고 있고요. 여튼간에 인터럽트 함수들을 인터럽트 함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상수 구조체의 멤버로 초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함수 멤버. 그래서 얘가 상수 구조체 지정어 하고 구조체 변수인데 여기선 상수 변수가 되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구조체 멤버인데 얘네들이 있다 보다 데이터다. 그냥 데이터다.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면 뭐 많이 왔어요. 좀만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상수 구조체로 PI 벡터 테이블을 초기화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이 구조체의 순서는 실제 메모리 맵의 배치와 동일하죠. 동일합니다. 보시면 PI 벡터 테이블 차례대로 있는 정보인데 위에서부터 int 13, int 14, 데이터 로그, rtso int, emu int. 보세요. 왼쪽에 있는 구조체랑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에서, 그러니까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벡터의 위치가 순서가 똑같죠. 순서가. 그래서 이 C 언어 저 상수 구조체의 형태가 28335 내부의 메모리 맵 구조랑 완전 동일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설계되어 있다. 뭐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되죠. 이거 깜짝이야. 깜짝 놀랐네요. 잘못 눌렀어요. 버튼을. 읍스. 잘못 눌러서 또 넘겨야겠네요. 자, 이렇게 동일하다. 응? 어떻게 적었지? 그렇죠. 여기까지 왔고 동일하다. 여기까지 됐으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쭉 살펴보면 이래요. 그 디폴트 ISR에 인터럽트 함수가 선언되어 있고요. 디폴트 헤더에 이거를 함수 선언문, 이게 전처리 함수 선언문이라고 하나? 이게 뭐라고 부르는데, 왜냐면은 이 소스 코드를 여러 개로 분할해 놨잖아요. 하기 때문에 그 메인 함수에서 이런 함수들이 있다고 알려면 이 헤더 파일을 이렇게 따로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서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디폴트 isr.h는 example.h인가에 등록이 되어 있고, 등록이 되어 있으니 여기 piv 벡터.c에 이렇게 함수 이름을 적어도 얘네를 이렇게 역추적해서 알 수가 있죠. 컴파일러가. 한번 따라가 볼까요? 뭐 이런 거 따라가는 거 좋은 실습이거든요. 예를 들어 벡터 테이블이 아니라 테이블 와서 init 와서 example 오면 저의 예상을 깨고, 저의 예상을 깨고 example이 아니었네요. device.h에 있나봐요. 여긴 제발 있어라. 여기 있네요. 여기에 pi 벡터 h가 있죠. 요걸 들어가면 여기에 있고, 여기 따로 이렇게 등록은 안 되나? 헤더가 있어서 묶인다고 설명하겠습니다. 헤더가 있어서 여기에
디폴트 ISR 어디 갔어? 여기 ISR 헤더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외부 선언이 되어 있어서 컴파일러가 쭉 묶어가지고 얘네들을 다 위치를 추적해서 지가 알아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 본체는 default.c에 이렇게 있다. 끌까요? 몇 개 좀? 복잡하니까 끄고 이렇게 헤더에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다. 한번 각자 CCS로 추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연습이고 또 구조를 아는 데 도움이 돼요.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래서 이런 우리가 구조체 상수 변수를 만들면 상수 변수를 포인터로 받아서, 그쵸? 포인터로 받았죠. C 언어 포인터를 공부해야 된다고 제가 몇 번 걸쳐서 말씀드리는데, 좋은 예제죠. 이게 구조체 변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보이드 얘가 없으면 구조체 포인터로 받아야 돼요. 이 앞에를.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스트럭처 PI 벡터 테이블 별표 소스 이렇게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벡터 맵은 그냥 메모리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메모리 공간은 그냥 일반 포인터로 재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바이어틀 uint32 데스트라는 이 포인터 변수는 그냥 32비트 포인터 변수예요. 얘가 구조체 형태인 건 내가 제조사의 데이터 시트를 보고 한 거지, CPU 입장에선 그런 거 전혀 모르거든요. 그냥 얘는 메모리 공간일 뿐입니다. 해서 중간에 보이드 포인터라는 형 변환을 한 거예요. 무형식이다. 즉 PI 벡터 테이블 인성 구조체인데 얘의 주소를 그냥 다 지우고 그냥 보이드 타입으로 바꾸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이드 타입 하면은 여기서 uint32로 자동으로 형 변환이 된 거고, 그게 여기 밑에서 여기 소스로 쓰이고 있는 거고요. 여기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PI 벡터 메모리는 그 섹션에서 할당이 되어 있는데 그냥 얘는 메모리일 뿐이라니까요. 구조체 그러니까 28335의 PI 벡터 맵이 메모리에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하지, 그가 어떤 구조이다는 C 언어에서는 아니 CPU에서는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도 지금 이렇게 저기 포인터 변수가 그러니까 저 32비트 포인터 변수를 받아서 좀 이렇게 그냥 일반 포인터 쓰듯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작을 돌리면 구조체 상수를 구조체 벡터 맵에다가 복사를 하는 거죠. 하고 이 공간은 프로텍션 공간이라서 이 allow, 이 this를 켜줘야 돼요. 뭐 이런 거 세세한 거 설명해 드렸고, 초기화하고 다 복사가 되면 이제 벡터가 초기화가 됐잖아요. 그러면 벡터 맵을 이네이블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되면 그냥 TI에서 제공하는 인터럽트 함수들로 초기화가 된 벡터 맵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와서 뭐 순서가 약간 앞뒤가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광역 인터럽트 이거 intm 끄고 그 PIE IFR IER 끄고 PIE 맵 위치 끄고 그다음에 IER IFR 끄고, 이게 다 지금 CPU와 관련된 거죠. 하고 방금 전에 설명한 게 int PI 벡터 테이블입니다. 말이 꼬였네요. 벡터 테이블 함수였고, 여기에서 비로소 PI 벡터 테이블이 그 0x00 D00의 램 공간으로 할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맵에다가 내가 원하는 함수의 위치에다가
내가 원하는 인터럽트 함수의 위치에다가 왼편에 있는 얘가 뭐냐면 pi 벡터라는 변수는 포인터가 이미 할당돼 있잖아요. 어디에? 여기 할당돼 있잖아요. 여기 할당돼 있는 상태고 계속 그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가리키고 있으니 이렇게 쓰는 게 메모리 맵 되어 있는 변수인 거예요. 그 pi 벡터 맵에 매핑되어 있는 변수고 구조체 형태다 보니 점 해가지고 멤버를 부른 거죠. 왜? 멤버가 이렇게 변수 이름이니까. 그래서 요게 여기다가 내가 이제부터 사용할 인터럽트 함수의 주소를 딱 이렇게 넣으면은 바로 사용자 유저 인터럽트 함수가 세팅이 되는 겁니다. 아이고, 이 단계까지 오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거지 이해하면은 좀 그래도 받아들이기 좋아요. 그래서 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아주 이성적인 이성적이라고 하면 이상하네. 굉장히 합리적인 구조로 설계가 된 거죠. 합리적인 구조로. 아유,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가 목소리가 갈라지네요. 네, 뭐 여기까지가 되면은 인터럽트를 쓰는 함수들까지 이제 초기화가 된 상태입니다. 얼마나 남았지? 아, 이거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요. 잠깐만 쉬고 할게요. 여기서 잠깐 끊을게요.